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곳 빛고울 광주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오늘은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삼성과의 그런 오랜 그 지난한 싸움이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제는 그만하게 삼성은 못 이기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성과 22년 동안 싸워오면서 느낀 건데 삼성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협상하면 되지. 돈으로 때우면 되지. 모든 걸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먹고 떨어진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들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정중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돈만 먹고 떨어지려고 했었으면 그런 기회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회는 이미 2005년도에 기회가 있었죠. 민주노동당 당시 그 심상정 의원이 저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을 했고 그 심상정 의원이 하는 말이 얼마면 현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재발 방지 이런 거는 없다고요. 근데 참 현직 국회의원이 얼마면 그만할 거냐고 묻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하고 저하고 단 둘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그 당직자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가슴에 붙어있는 금배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만 먹고 떨어지면 되겠냐고 제가 다 거쳤죠.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고생한 것은 나름대로 어떤 걸 좀 삼성한테 주는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모든 거 다 덮어지고 먹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한테 바라는 것은 정중한 사과, 품격 있게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받고 제가 피해본 만큼 배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해 배상 제대로 받아서 저의 꿈이었던 부모 없는 아이들 보육원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숙인분들 급식소도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도 잘 좀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암투병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좀 인생이 좀 남은 인생은 좀 보람치 하고 좀 가치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삼성과의 싸움이 허사가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사건이 품격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좀 힘껏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통해 가지고 2005년도에 그런 협상 제안도 있었지만 제가 수서경찰서 김성수 경위가 수사 하면서 또 삼성이 또 돈을 얼마 하면 제가 만족하고 없던 일 하겠냐라고 물었답니다. 삼성 변호사가 찾아와서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19년 8월 12일 날 신라호텔에서 삼성 SDS 박학규 부사장하고 법무팀 유병규 전무 그리고 불교 그리고 천주교 종교인들이 4시간 동안 비즈니스 룸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조선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마무리 좀 짓자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박학규 부사장은 삼성 SDS 사람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출신인데 그 당시에 삼성 SDS 부사장으로 잠시 내려와 있었고요. 그리고 법무팀 유병규 전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삼성 SDS로 아마 이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법무팀 유병규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삼성 SDS에 계속 남아있고 그 당시 SDS 박학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서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갔습니다. 박학규 사장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서 알아주는 자금통입니다. 삼성그룹 전체 자금을 총괄한다 하더라고요. 실세 중에 실세인 박학규 사장이 처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조선구 사건은 그동안 정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인이 나서서 협상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선구에게 욕먹을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조선구에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욕먹는 거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서 법무팀 당시 유병규 전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정리한다. 몇 달 안 걸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또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상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를 좀 총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설 담당 임원이 없는 겁니다. 저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저한테 한 짓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도 남에게 이렇게 몹쓸 짓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 지인께서 이번 22대 총선 얼마 전에 치렀지 않습니까? 제 지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당에 비례대표를 한번 지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당선 가능성은 전혀 제가 생각지 않았고요.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에
그 아주 여러 그 대형 그 유튜브 방송사들이 뭐 생중계로 중계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뉴탐사, 서울의 소리, 그 스픽스, 팩트TV 다 합하니까 뭐 구독자가 30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그런데 가가지고 생방송이라 하니 구독자도 300만도 넘고 나가서 삼성과 검찰의 그런 몹쓸 짓을 우리 국민들께 알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비례대표에 그 제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 대표님께서 그 뉴탐사 방송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이름을 실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최소한 서류 전형은 합격하고 공개 오디션은 가겠다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비례대표 응모를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직 후보자 범죄 경력 회보서라는 거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범죄에 대한 그 내용이 해당 자료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법 없이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떼보니까 정말 깨끗했어요. 저는 평생 그 교통신호 위반, 그 어정쩡하게 걸린 거, 교통신호 위반, 그리고 뭐 주정차 위반, 벌금 낸 거, 이거 외에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정말 세상 살아왔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벤처기업도 제가 창업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는 제품도 개발해서 수입 대체 효과만 국정원에 보고한 것만 해도 수천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게. 조선그 벤처에서 이거를 국산화해서 비정형 그 처리 그 툴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수입 대체 효과만 수천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불법 행위도 안 하고 저는 또 군대도 공군으로 제가 지원 입대했지 않습니까? 군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면 제가 완전히 모범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민인데 제가 법의 보호도 받지도 못했고 참으로 지난 22년 세월이 너무너무 험악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을 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좀 지지해 주시면, 힘을 모아 주시면 삼성에서 반드시 그 총대 매일 임원 나오고 이 사건 정리합니다. 그럼 제가 품격 있게 당당하게 사과받고 피해 배상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보육원도 하고 노숙인 분들도 제가 무료급식소 더 열심히 하고 소년 가장들도 제가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보람있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작년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됐죠. 어느 또 목사님께서 저를 좀 도우신다고 그 삼성과 그 접촉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아시는 분이 삼성 비서실에서 29년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신 어떤 장로님이 계신다는데 그 장로님께서 삼성 비서실 분위기를 잘 알고 실제 그 임원들하고 아주
그 관계가 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메시지를 그 삼성 측에 뭐 전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재용 회장한테도 제 메시지가 전달됐고요. 이재용 회장 비서 아가씨하고도 통화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과 통화한 거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통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다 합하면 한 5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 통화 내용도 녹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인용 사장이 한 말입니다. 절대로 뭉개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를요, 다짐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뭉갰죠.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총대매에서 마무리할 임원이 없는 거예요. 조선구 사건은 이미 2002년, 3년, 4년, 5년 그때 다 사고친 임원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잘리거나 퇴직하거나 다 그랬거든요, 당시. 그러니 지금 그 당시에 사건 관계도 없는 다른 임원이 나서서 이거 총대매에서 정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또 저를 또 찾아와서 협상을 해야 되니 자기 자신 삼성이 저한테 한 짓 있는데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명진 스님에게도 이제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명진 스님께 말씀드린 것은 2010년 KBS 추정 60분에서 중소기업의 눈물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선구 억울한 사건이 아주 제대로 잘 조명이 됐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명진 스님께 읍소를 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 왜 또 명진 스님을 제가 연락하게 됐냐면, 명진 스님께서 봉은사 주지 스님 시절에 삼성 이재용 당시 이제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여러 번 만났죠.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집으로 명진 스님을 초대해서 거기서 저녁 식사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명진 스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명진 스님께서 추정 60분 방송 보시고 엄청 격분하셨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종교인이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서 그때 넘어갔는데, 또 세월이 지나서 2019년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명진 스님하고 굉장히 또 친분이 돈독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천주교 신학자분인데 명진 스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스님께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다고 해서 명진 스님께 2019년 초에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명진 스님께서 한번 나서보겠다. 제가 삼성과 아직도 연락이 된다 해서 이재용 회장한테다가 제 사연을 다시 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2019년 8월 12일 신라호텔 미팅이 미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 미팅 전에 2019년 7월 말에 명진 스님이 삼성 최고 경영진 고위직 임원의 전화를 받고 김군수 천주교 신학자님 통해서 전달해 준 내용입니다. 큰 돈 한 번에 주기는 어렵고 나누어서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재용 회장님도 조선구 사건은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또 못 졌잖아요. 그죠? 총대 맬 임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달 4월 달에 한국교원대학교 정년 퇴직하신 조성민 명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시거든요. 그 교수님 도움으로 이번 달 안에는 유엔 인권 감시 기구에 청원도 하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물론 이제 그 청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삼성도 더 이상 계속 뭉개는 거는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방송도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계속 앞으로 두드릴 텐데 어떻게 이것도 감당합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 수박들 많이 걸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는 훨씬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절 인연이 나에게도 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